이제 좀 상대론을 좀 이제 벗어나서 다시 이제 고전역학 비슷하게 다시 넘어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상대론 뒤로 미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원운동을 다루다 보니까 케플러가 나왔고 이제 케플러를 하다 보니까 중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상대수 이론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일과 운동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번 시간은 이거를 먼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이제 물리학 1에 했던 내용을 거의 복습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물리학 1은 저랑 안 했으니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이 100N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100N이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는 중력이 있겠죠. 아랫방향으로 4kg이니까 중력 가격도는 10이라고 있고요. 그러면 40N의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한일, 그러니까 100이 한일이죠. 그러면 100이 위로 일을 했고요. 아니 위로 힘을 줬고요. 실제 움직인 것도 위로 2m 움직였어요.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이제 곱해주면 되지. 한일은 그러면 200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 얼마큼 증가했냐면 2m 증가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포텐셜식 mgh를 이용하면 4kg, 중력 가격도 10, 그리고 h는 2m. 그러면 80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R자임은 이 물체에 적용하는 모든 힘이니까 위로 100 그리고 아래로는 40. 이렇게죠. 왜냐하면 중력 아래로니까. 그러니까 총 R자임은 60N, 위로 적용하는 60N이고요. 결국 얘가 한예를 구해보면 R자임은 위로 60N인데 실제 움직이는 것도 2m 위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총 한일은 120줄 플러스 120줄이죠.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가속도를 구해야 되고요. F는 ma, 가속도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총 R자임이 얼마냐면 아까 했지만 60N이었고 100이랑 40 했을 때 A가 ma 4a니까 A가 무려 15입니다. 중력각도도 크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초당 처음에 정지했다고 치면 초당 얼마씩 증가하냐면 15씩 증가하는 거죠. 가속 이게 근데 그래프 이렇게 해야겠다. t초 지나면 얘가 15t가 돼 있겠지. 속도 시간 그래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가속도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1초 아니야? 그럼 이상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나 나야 되냐면 이제 2m 움직였으니까 2m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 넓이가 t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개 2m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나와야 돼? 결국 t 제곱이 15분의 3입니다. 이렇게 냈나 내가? 그러면 t가 루트 15분의 2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다 집어넣으면 속도가 얼마냐면 얘가 2m 됐을 때 시간이 루트 15분의 2니까 여기다가 t 곱해주면 2 루트 15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따져봅시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델타 2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물어본 게 그걸 한번 계산해주면 이걸 계산해주면 결국 나중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는 여기, 초 운동 에너지 여기. 결국 빵이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만 계산해주면 2분의 1 m v 제곱. v가 요거니까 제곱하면 45 해주면 2 질량은 4kg. 8에다가 15네요. 120줄 이렇게 나올 겁니다. 125서 많이 봤네. 여기 있네요. 결국 R자임이 한 일이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외부력이 한 일은 결국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그 일은 어디로 가냐면
포텐셜 에너지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짜임이 한 일은 다 어디로 가냐면 운동 에너지로 간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이 알짜임은 사실 뭘 고려한 거예요? 중력을 고려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웨이브력이 한 일만 따져주면 이제 운동 에너지도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도 같이 변화하지만 알짜임이 한 일 할 때는 중력을 같이 더해줘서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력을 이미 알짜임에 넣어버렸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다 운동 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힘이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로. 문제 상황이 조건 다 나왔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림에다 다 표현했으니까 일단 그래프 그려서 파악해 볼게요. 이건 가속도를 구해야만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처음 속도, 낮은 속도가 다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그리면 돼요. 처음 속도 10, 낮은 속도가 6, 시간은 몰라.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요렇게 그림 그리면 되겠네요. 이 정도. 여기가 이제 T0가 되겠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넓이가 얼마냐면 16m 움직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죠. 이게 파란색이 한 개. 근데 요렇게 하면은 요거랑 여기 넓이 같으니까 가운데 잘라버리면 8에서 얘가 지금 6일 거고 얘가 지금 10이니까 결국 이 넓이는 8t0거든요. 이게 8t0. 그 t0가 2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근데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F는 ma니까 현재 힘은 4N이고요. 질량은 2kg니까 가속도가 2 나오는 거죠. 가속도가 2. 그러면 가속도가 2인데 10이었던 애가 6이 되려면 속도가 그리고 V가 이렇게 변하려면 가속도가 2니까 1초에 20 속도가 변하니까 10이었던 게 6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만큼 속도가 변하려면 2초가 흘러야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운동은 파악했고요. 마찰력의 한일을 구해보면 마찰력은 4N이 일을 했어요. 이게 마찰력 한이죠. 마찰력은 뒤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움직인 건 앞으로 움직였어요. 얼마 움직였냐면 16m로 움직였어요. 앞으로. 방향이 반대니까 2를 마이너스로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크기는 64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변화량도 해볼게요. 변화량이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은 속도가 여기가 6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 10 그러면 나중은 2분의 1 질량이 얼마냐면 2kg 그리고 나중 속력은 6의 제곱 빼기 2분의 1 질량이 10의 제곱 해보면 36 빼기 100이니까 또 마이너스 64줄 딱 나오네요. 결국 여기서 지금 여기서 움직일 때 작용한 알짜임은 마찰력이고 얘가 곧 알짜임이니까 그게 한 일과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같다는 건데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80이 있으면 이게 60도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가는 힘은 40N이죠. 물론 중력도 있고 수직항력도 있겠지만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얘가 지면의 수평인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결국 알짜임은 위아래 성분은 다 없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얘가 곧 알짜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VT 그래프로 그리면 F는 MA니까 총 알짜임 40은 질량이 얼마니? 10kg. 그리고 가속도 모릅니다. 가속도가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VT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1초일 때 속도가 4가 되는 가속도가 4라고 했으니까 처음은 정지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죠? 일단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되고 2초 동안 움직이는 거였네. 그러면 2초면 얘가 지금 8이 되겠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보면 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 해보면 8m 움직였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8m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때 한일. 그러면 실제로는 힘은 80N의 힘으로 일을 했죠. 근데 대각선 움직였어요. 이거를 그냥 둘이 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곱해주면 80 중에 40이 앞으로 간 힘이고 실제로 8m가 앞으로 갔으니까 결국 320만큼만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운동의 변화량으로 얘기해봐도 속도가 0인데 속도가 8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보면 2분의 1 질량은 10 속도는 나중 속력이 8의 제곱 빼기 2분의 1 10 0의 제곱이니까 얘는 무시하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2분의 1 10 8, 8, 64 나누면 32 하면 320 딱 나오네요. 같다. 그리고 운동의 변화량과 알짜임이 한 일은 같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짧게 수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어차피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거든. 이거 똑같은 게 그때 할게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장에서 외력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일을 하면은 에너지를 얻는데 그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 있고 혹은 동시에 다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력이 없으면 그 물체가 얻는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에서 한 일로 인해서 각 에너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력이 없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력이 없더라도 다시 말하면 중력에서 일을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 혹은 감소량 반대. 얘는 서로 변화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서 결국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이어서 할게요.